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만나자. 이번 주에 만나자.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용산으로 초청을 했어.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용산으로 초청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서 얘기를 했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이거 진짜 최악의 수라고 보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장제원 얘기 나오는데 장제원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정진석. 정진석은 이거를 수락한 이유는 마지막 꿀 좀 빨아보자. 이제 더 이상 정치 좀 어렵다 판단한 것이 아니냐. 순장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걸 받았다? 자리가 욕심이 나죠.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써보자.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생 의제를 찾아서 민생 안정 얘기를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반갑다라고 한 거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진석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였어. 비서실장 정진석 이걸 발표하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오랜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딱 2개를 받았는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용산 참모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게 새 나갔네.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으로 한 얘기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은 그동안에 내 국전 방향과 이런 거는 다 옳았는데 이 개 돼지 새끼들이 모자라가지고 이해를 못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수준을 좀 낮춰주겠다.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총선에 참패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개 돼지고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 거를 이해를 못하네. 답답하게 이 개 돼지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국민들이 수준이 너무 낮으니 내가 수준을 낮추자.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국민들께 더 다가가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하고 우린 잘못하지 않았어.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당뿐 아니라 야당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것 아니겠냐. 찐 친일파 집안 박덕흠하고 또 사돈관계 이딴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각계각층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자영업자 이제 장사하는 사장이 되겠다. 운동선수 이제 운동하는 선수가 되겠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씨 진짜. 이게 딱 윤석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황당하죠. 국민들이 들었을 때 진짜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만납시다. 근데 시기 의제 조율 결정된 거 없다. 이 기사가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호섭, 천준호 둘이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요. 오늘. 근데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회담 일시와 방식을 포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자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서 협의를 좀 하면서 좀 조율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얘네들이 늘 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거 김건희가 이재명 만나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라인은 대통령이 질러 놓으면 수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없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는 정부가 없어.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 근데 실제 정식 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은 몰라.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천준호 만나자 해가지고 한호섭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공식 라인과 상의 없이 던지는 것. 이거는 김건희 라인 쪽에서 뭔가 입김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 수습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몰라. 그리고 뒷수습을 막 해요. 그러면
누구랑 상의하는 거냐? 김건희 쪽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상하죠. 아니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전화했는데 내부에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준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지금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왜 또 만나야 되냐면 총리 임명해야 되잖아요. 박영선 임명하고 싶잖아. 박영선하고 옛날부터 친한데 박영선 임명하고 싶은데 비서실장은 뭐 그냥 지금 벌써 던져버렸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비서실장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총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돼. 그럼 박영선 설을 흘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먼저 박영선 총리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근데 박영선 총리 설을 흘려놓고 박영선은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박영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미리 얘기해놨어요. 박영선 안 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반드시 꺼낼 것 같고요. 이채 양명주 이거 꺼낼까? 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최상병 특검 이야기 꺼낼까? 김건희 특검 얘기 꺼낼까? 특검 이야기를 꺼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굉장히 실리주의자란 말이에요. 되는 것만 얘기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번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얘기를 이거 꼭 해야 된다. 최상병 특검 얘기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저는 민감한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안 꺼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윤석열이 다 거부한다. 이런 모양새로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베스트인데 그 얘기 꺼내면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까지도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는 얘기만 꺼내서 최대한 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봐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그냥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안 받을 걸 뻔히 아는데 이 자리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되는 이야기만 꺼내서 거기에서 실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채 양문주 말한다고 밝히셨나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실익을 좀 챙기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는데 좀 지켜봅시다.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안 꺼내고 그래도 되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검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얘기를 꺼낼지 두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꺼냈으면 좋겠죠. 윤석열 앞에서 공격하고 압박하고 윤석열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뭐 이런 걸 사실 원하죠.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 민감한 얘기를 안 꺼낼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양반이 항상 그래 왔던 것이 자신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을 향해 가는 거고 뭐 김건희 특검이나 뭐 대장동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자들이 연호할 것이고 열광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익이지만 그러면 25만 원 민생회복 지역금 이런 것도 전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저 혼자의 그냥 상상이에요. 예측입니다. 뭐가 맞을지 두고 봐야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두고 보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 만난다고 하니까 조국 대표가 윤석열 10개명 같은 거를 했어요. 최소한 실천해야 되는 10가지 했는 게 거부권 행사한 거 재발의하면 수용해라. 김건희 특검법, 이태월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 다 받아라. 최상병이 아니라 최해병으로 하자라는 얘기 나오죠. 최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하라. 그리고 R&D 예산 복구 추경 편성 동의해라.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하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하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하고 김건희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약속 실천하라. 국민의 눈높이 어긋난 자들을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거 실천하라. 대통령 음주 자제. 대통령 음주 자제.
윤석열, 김건희, 천공든 무속인, 극우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그리고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인맥 정리. 야, 진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말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술 마시지 마라. 극우 유튜버 그만 봐라. 대통령실 안에 극우 인사 김건희 인맥 정리해라. 이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거든. 조국을 뽑은 이유는 조국 내가 당선되고 국회 가면 이런 거 하겠다. 민주당이 못하는 거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거 하겠다. 제일 웃긴 건 술 그만 마셔라. 극우 유튜브 그만 봐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영수회담 뭐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실무회담 결렬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던지고 이게 취소되는 게 말이 돼? 와, 실무협의가 취소됐대. 영수회담 실무협의 무산. 대통령실 일방적 취소. 와, 진짜 놀랍다, 놀라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대통령은 만나자, 대통령실은 안 된다. 이거 레임덕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이걸 취소한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개판이 다 있습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정부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부 진짜. 3시 13분에 속보가 나왔네. 진짜 대단하다. 자, 결국은 협의 자체가 안 됐어요. 협의 자체가. 진짜 술 취해서 전화했나?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 있었냐.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점심밥 좀 먹자 했는데 안 가 한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돼? 윤재옥이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았다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 거절 의사를 밝혔다. 와, 한동훈이 안 만난대. 그러니까 김경률이 있죠? 김경률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김경률이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것도 의아하고 전격적이지가 않다. 나머지 비대위원들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 홍준표 먼저 만난 거에 대한 인간적 서운함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 야, 나라가 진짜 개판되는데 한 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금요일에 연락해서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있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한동훈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 건 분명하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비대위 방에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다. 직접 연락하면 될 텐데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 이 얘기는 뭐야? 그동안에는 한동훈한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락했는데 이번에 오찬 회동 밥 먹자고 한 건 왜 비서실장이 원내대표한테 시킨 거냐?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 때리죠.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등장을 했어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어준 공장장은 남의 거를 베끼면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세돌 구단이 이세돌 바둑기사 이세돌 기사가 알퍼가한테 지고 나서 이세돌의 패배이지 인간의 패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인용한 거 아니냐. 그럼 보통 이세돌 기사가 이세돌의 패배이지 인간의 패배가 아니라고 했듯이 이번 선거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 양반이 처칠 것도 인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인용을 막 하는데 인용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훔쳐와.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자기도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아요.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무식하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주 골 때린 대목이 등장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치인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훈 하면 배신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번 총선 내내 그런 실수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반복했었는데 진짜 무식한 거죠. 모르는 거죠.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은 배신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윤석열 뒤통수를 때리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싸움이 붙었다. 이겁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정치 안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세게 들이받은 거예요.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겁니다.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정치인의 문법도 아니고 뭐 문법 이상해요. 근데 아무튼 나는 윤석열 배신할 수 있다. 그거는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나를 지켜봐라. 나 정치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글을 썼느냐. 뽕맛을 잊지 못했거든. 환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바이 동료 시민, 진짜 두바이 동료 시민이 보냈을까? 다 한 명이 하나씩 보냈을까? LA 동료 시민. 두바이 동료 시민, 대구 동료 시민,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정치를 떠날 생각이 없지. 윤석열도 아주 하찮게 보이지. 지금 완전히 정치 뽕, 유세 뽕. 예, 여기에 제대로 취해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요, 화한 까는 분들 버려라. 한동훈 팬덤의 덫. 이런 기사를 씁니다. 한동훈을 까요. 이준석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화한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150m 화환 까는 게 정상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내가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뭐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팬덤으로부터의 화환은 양날의 검이다. 팬덤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이런 글을 씁니다. 기사를. 중앙일보는 한동훈을 까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당 체질부터 확 바꾸라 하면서 원톱을 자처한 한동훈은 용산과 대등한 당정관계 수립하기보단 셀럽 스타일의 보여주기 정치로 국민 마음을 얻는데 한계를 보였다. 동아일보도 한동훈을 깝니다. 정치를 개같이 애들이 쓰면 혼낼 말들 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까는 기사도 동아일보에서 많이 냈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국회 앞 한동훈 응원 화환 행렬 치워도 계속 와서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두둔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 쪽은 공천을 줬어. TV조선 앵커 둘한테. 근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출신들한테는 공천을 안 줬어요. 한동훈이. 이 조중동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출마를 하면 회장, 사주한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당선이 돼도. 이 라인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중간중간에 의정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언론사 출신들은요, 이 물이 안 빠진다 그래요. 조선일보 출신이 국회로 가면 이 조선일보 사주와의 더 끈끈해지는 연락이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출신, TV조선 출신은 2명 공천을 줬는데 그것도 아주 따뜻한 강남 서초 여기다 줬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출신들한테는 공천을 안 줬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추켜 세우고 칭찬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동훈을 까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뇌피셜이니까요. 네, 뇌피셜이니까.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윤석열이 먼저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확정된 게 없다 하더니만 실무회담이 무산되고 지금 영수회담도 사라지는 분위기.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는데 이게 없는 일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도 개판이라는 겁니다. 완전 네임덕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대통령하고 이재명 만나게 하지 마! 안 돼! 큰일 나! 우리 다 죽어! 이런 건 아닐까? 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엎어버려? 진짜. 아니면 김건희가 시켜서 윤석열이 만납시다 했는데 생각해보고 대통령실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만나면 자기 좆될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이 야 이거 파토내 라고 지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정부다. 잘하고 있다. 레임덕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